계엄의 여파는 이틀 연속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후폭풍으로 인해서 어제도 외인들 우리 시장에서 대량으로 매도 흐름이 이어졌고요. 계엄 이후 이틀 동안 7천억 원의 매도세를 외국인들이 보였습니다. 이에 장 초반에 나름의 상승폭을 보였던 코스피는 직후 바로 하락세로 전환이 됐고요. 이날장에서 0.9% 하락한 2,440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0.9%대 하락을 보이면서 67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흐름이 더 가중되자 코스피의 시가총액은 2,000조 원도 결국 붕괴가 되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날장 안에서도 일부 테마주들 그리고 그동안 조금 잠잠했던 반도체주들의 강세 흐름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이 시장에는 강하게 드리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수혜주로 불리는 비트코인이 이날장에서 10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또 비트코인 관련주들의 테마성이 부각이 되기도 했는데요. 테마 이슈들은 추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날장에서 외국인과 기관들 함께 사들였던 종목 1위권에는 반도체 투톱이 나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SK하이닉스를, 기관 쪽에서는 삼성전자를 대거 담아냈던 하루. 그리고 52주 신고가를 보시면 정치 테마주들이 대거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날장에서도 그 전날에 이어서 이틀 연속으로 상한가 돌파한 종목들도 있는데요. 다른 종목들도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정치 테마주 안에서만 10개가 넘는 종목들이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하루였습니다. 자, 그럼 이슈와 섹터 단에서의 시장 정리도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여전히 시장은 이슈에 따라서 흘러갔습니다. 어제도 이재명 테마주가 급등 흐름을 보였죠. 많은 종목들이 상한가 동일하게 안착을 했고요. 일단 민주당이 오는 7일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추진한다라는 이 분위기 안에서 어제도 에이텍과 동신건설, 오리엔트 전공은 30%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주 안에서도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 있었는데요. 어제 오전 시간이었죠. 11시 반 정도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돌파에 성공을 했고 그 전날 뉴욕 증시에서 나왔던 이슈들이 비트코인 가격에는 긍정적인 상승의 촉매제가 되어줬습니다. 트럼프가 친가상화폐 성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SEC 위원장을 새로 지명을 했던 부분도 도움이 됐었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이 비트코인은 금과의 경쟁 자산이다라는 코멘트를 직접적으로 내놓으면서 어제 국내에서는 거래소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그대로 나왔고요. 다만 어제 우리 기술투자가 두나무의 지분을 매각한다라는 소식이 단독으로 전날장에서 시간에서 보도가 나오면서 어제장에서 크게 가격 하락이 있었습니다. 다만 오후 들어서 사실 무근이다라는 소식을 전해온 만큼 어제의 상승 흐름에 함께 몸을 담지 못했던 우리 기술투자, 오늘은 홀로 또 독주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오랜만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두 자릿수 이상 급등 흐름이 나왔었죠. 그 전날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포함해서 미국 안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급등 흐름이 큰 힘이 되어주기도 했었고요. 엔비디아가 3% 넘는 상승을 보였고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이날장에서 긍정적인 3분기의 실적을 내놓으면서 20%대 급등 흐름을 보여준 게 이날 국내 증시 반도체주에게는 좋은 상승의 촉매제가 됐습니다. 여전히 AI의 수요가 견조하다라는 것을 이 미국 기업의 3분기 실적을 통해서 확인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관련주들의 추가적인 상승이 더 기대가 된다라는 코멘트 어제 시장에서 많이 나왔었고요. 다만 부진했던 쪽도 있었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특히 그러했는데요. 지금 K배터리들이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계속적인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3.5%포인트 감소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어제 이 2차 전지 대장주들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현재 점유율이 20%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트럼프 관세까지 맞물리면서 2차 전지와 관련된 전망들이 조금은 더 어둡게 나오고 있는 평가들도 현재 시장에는 힘을 더 써주지 못하는 부분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 관련주들도 계엄 사태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을 이날장에서도 이어갔고요. 항공 쪽 같은 경우도 같은 이슈 때문에 현재는 악재처럼 작용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죠. 이 계엄령 이후에 우리나라를 위험 국가로 분류를 하고 이 여행 경보를 발행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해당 이슈 때문에 항공주들이 크게 흔들리기보다는 오히려 고환율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 항공주들이 당분간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1,400원 이상의 고환율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는 만큼 환율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섹터들은 각별히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간 외에서 이슈들과 또 상한가 같던 종목들도 같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한국 맥널티가 시간외에서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한 잔의 행복, 이제는 더 비싸지는 걸까요? 원두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하고요. 올해 들어서만 80%나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50년 만에 원두 가격이 최고치를 향해서 치솟으면서 국내 안에서도 커피값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커피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는 인스턴트 커피로는 베트남이 있고, 그리고 커피 제조업체에서 사용하는 것은 브라질의 커피 원두가 있습니다. 다만 두 국가 모두 현재 이상 기후 때문에 커피 원두의 수확량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최근 3년 동안 그 수요를 맞춰준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생산량도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죠. 내년까지도 각 국가마다 10% 정도 오히려 하향 조정될 게 전망이 나오면서 앞으로 커피 원두 가격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우려감에 한국 맥널티가 이날 장에서는 시간에서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가공 제품만 만드는 게 아니라 원두까지도 직접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수혜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S넷 같은 경우도 시간에서 또 상한가를 갔습니다. 엔비디아에게 2번이나 선택을 받은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죠. 지금까지는 자회사 구더스가 이 엔비디아와 함께 파트너십을 이어왔었는데, 이번에는 S넷이 직접 그 파트너십을 이관받아서 엔비디아와 함께 일을 이어간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통합 구축, 그리고 유지 보수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엔비디아 대표적인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시간에서도 상한가 가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LG CNS 12월 들어서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증권신고서 본격적으로 제출을 했고, 내년 2월에 코스피 상장 목표라고 합니다. 이 기간 투자 수요 예측과 공모주 일반 청약의 날짜까지도 같이 넣어뒀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간밤 글로벌에서 보내온 시그널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서학개미의 최애 테슬라가 간밤 52주 신고가 돌파를 해줬습니다. 월간에서 여전히 낙관적인 테슬라의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간밤에는 4%대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정말 오랜만에 신고가 돌파를 했는데요. 이 테슬라의 엔지니어가 사이버캡에 들어가는 부품 수가 모델3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성을 모으면서 이 앞으로 사이버캡에 대한 실제적인 가치와 이 증명에 대한 부분의 기대감이 이날 장에서는 테슬라 주가 상승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의 판매 대수도 함께 공개가 됐는데요. 11월 중국에서 판매량이 전월 대비는 15% 증가했다는 수치 확인이 됐고요. 그로 인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도 이날 장에서 테슬라의 목표가를 $400까지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 테슬라 관련 수혜주들 국내 증시에서는 어떤 변동성을 보일지 같이 주목을 해보시고, 그리고 트럼프 관세와 관련해서 현재 미국 빅테크들은 조금 바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추가적으로 트럼프 관세와 관련해서 충분히 대응을 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중 무역 충돌의 격화가 내년이면 더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인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중국 안에 있는 공장들을 해외로 빠르게 이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서 AI R&D 센터 개설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메타 같은 경우도 MR 헤드셋 지금까지 중국에서 만들고 있었는데 베트남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현재 알아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발빠른 움직임이 필요해 보이는데, 일단 관세를 놓고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이 종목들보다는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기업들을 찾아서 먼저 투자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죠. 대표적으로 인프라 장비 관련주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테크윅이나 DI 같은 종목들 어제장에서도 크게 움직임이 나왔던 만큼 직접적인 기여 말고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미리 파악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요 일정들도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장에서 이제 11월 고용보고서가 밤에 발표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이 고용 쪽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과연 이번 달에 FOMC에서 파월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오늘 고용보고서 데이터 꼭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주요 연은 총재들의 연설까지 겹쳐 있는 만큼 일단 미증시에서 보내오는 시그널들을 잘 파악을 해보시면서 다음 주에 대한 대비를 이어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장까지도 추가적인 주가 하락이 나왔었던 우리 국내 증시, 과연 오늘은 어떤 쪽에 초점을 맞추고 움직여줄 수 있을까요? 개장 상황까지 이데일리 TV와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에서의 시그널들 찾으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대 주요 지수 밤사이에도 한번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 0.55% 하락하면서 45,000선에서 다시금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각각 0.18%, 0.19%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빅테크 혼조세를 좀 보였는데요. 애플 강보합 마감했고 엔비디아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그 가운데 테슬라 3%대 이상의 상승률 계속해서 강세 유지하면서 52주 신고가 기록했고요. 사실 애플도 장중에는 조금 더 오르면서 IPO 이후 사상 최고치 장중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유가와 금값 좀 미끄러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내년 1분기까지 유지한다라는 그런 발표 내린 바 있습니다. 이날 시장이 주목했던 경제 지표입니다. 실업보험 청구 건수 나왔는데요.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계속 2주 연속 실업보험을 청구하는 계속 청구 건수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즉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다 혼재돼 있기 때문에 고용 시장에 대한 단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어려웠고요. 이로써 11월 고용 보고서 계속해서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시간으로 오후 10시 30분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예상치는 고용 21만 4천 건 증가고요. 실업률 10월보다는 0.1%포인트 높아진 4.2%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 11월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어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조금은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노동시장이 개선됐고 하방 리스크가 줄었다. 중립금리를 찾는데 더 신중할 여유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리 동결에 대한 직접적인 코멘트는 안 했지만 신중할 여유가 생겼다라는 측면에서 천천히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시그널을 줬다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해서 12월 FOMC에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목요일장 전체적으로 마감 분위기 어땠는지 확인을 해보시죠. 뚜렷한 방향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전장에서는 빅테크로서 투자 심리가 다 몰리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날 빅테크 한번 보시면요. 오른 종목도 있고 내린 종목도 있고 좀 혼재되어 있는 모습들이었죠. 일단 애플 0.01% 강보합 마감했고 마이크로소프트 1%대, 엔비디아 0.06%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존 1%대 오름세를 보였고요. 알파벳 메타 내렸고 테슬라 3%대 상승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렇다면 빅테크 소식이 있었던 종목들 세 가지만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0.01% 강세를 보였는데 저번에 인도네시아에 1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면서 제안을 했지만 인도네시아 측이 거절을 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죠. 원래 말했던 것보다 너무 턱없이 적은 수준이다라는 게 거절의 이유였는데 이번에 10억 달러 투자하겠다라고 재차 제안을 했고요. 현재 협상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다시금 아이폰이 판매 재개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장중 사상 최고치 기록하기도 했고요. 알파벳은 웨이모를 로보택시 서비스를 마이애미에서 이제 시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유료 출시는 2026년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메타입니다. 0.79% 내림세로 마감을 하긴 했는데요. 루이지애나 AI 데이터 센터에 100억 달러를 투자한다라는 소식. 계속해서 메타가 AI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장중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종목들도 확인을 해보시죠.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 어제 오전에 이뤄냈습니다. 이로써 비트코인 관련주, 가상자산 관련주가 잘 달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 대표적인 세 가지 관련주 가져와 봤는데 장 초반의 움직임들 다 강했습니다. 모두 다 강한 상승세로 출발했지만 빠르게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오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4.83% 내렸고요. 코인베이스 3.13% 하락, 그리고 마라 홀딩스도 4.51% 하락으로 목요일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과연 가상자산 관련주의 움직임 국내 증시에는 어떻게 나올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비트코인 이슈 한번 다뤄볼까요? 번스타인이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을 냈는데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10만 달러에서 조금은 내려온 9만 9천 선에서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어제 10만 달러까지 갈 수 있었던
올랐던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연설 중에 비트코인은 달러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금과 경쟁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코멘트가 지금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리는데 일조했다라는 그런 코멘트들도 있었는데요. 번스타인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비트코인이 점진적으로 금의 역할을 대체할 것이다. 그래서 내년 말에는 20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정말 낙관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이 10만 달러대니까 20만 달러까지 1년 사이에 2배가 넘어설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그렇다면 과연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까요? 돈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관심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쏠리면 주식이 상대적으로 조금 관심에서 제외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한번 찾아봤는데요. 주식시장 강세 전망은 오히려 지금 강해지는 분위기입니다. 12월 4일 기준으로 응답자 비율, 강세를 전망하는 응답자 비율이 48.3%였는데요. 역사적인 평균이 37.5%이다 보니까 그보다도 훨씬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전주에 비해서도 강세 전망 비율이 굉장히 크게 많이 늘어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반대로 약세 전망은 줄어들었고요. 이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도 어느 정도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함께 보실까요? 빅테크에 대한 관심은 그렇지만 조금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지금 거래량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거래량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어땠는지 한번 더 들여다볼까요? 과거에도 거래량이 줄어들었을 때 지금 주가는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저때와 같은 그런 비슷한 흐름이 이번에도 나타나게 된다면 고점 신호일 수 있다라는 점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뜨겁고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빅테크에 대한 관심은 조금은 줄었다 보니까 빅테크 외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사인도 정리를 해봐야겠죠. 뉴욕 증시 시그널입니다. 아직까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한국 ETF 종목들도 부진한 흐름을 밤사이에 또 나타냈습니다. 국내 증시 어제 낙폭을 줄이는 듯 했다가 오후장에서 다시 미끄러지는 모습이었죠. 비상계엄 여파가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셔야겠는데 일단 그나마 다행인 건 S&P 글로벌이 우리나라의 실용등급을 더블A로 유지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또 혼재된 빅테크 전장에서는 기술주 강세 덕분에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일부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거든요. 과연 반등의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했지만 그 뒤에 지금 9만 9천에서 살짝의 숨고르기가 나오고 있고요. 관련주는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장중에 가상자산 강하게 올라왔었는데 오늘 과연 차익 실현 움직임 나올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를 바탕으로 국내 증시에서 살펴봐야 될 시그널들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